네, 크로아티아 박찬신 선교사 인사드립니다. 저희는 유럽의 50개 나라 가운데 하나인 저 아드리아틱 해안고 인근에 걸쳐 있는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잠깐 사진으로 위치 확인을 하시도록 보여드린 후에 곧 선교 나눔을 하겠습니다. 유럽에 여기는 이제 소위 동유럽이라고 말한 과거 공산주의권의 나라들인데요. 우리 크로아티아는 지금 이 아래쪽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초록색 사진은 1991년 크로아티아가 유고슬라비아 연방에서 독립하기 직전에 유고슬라비아 6개 공화국이 그린 컬러로 지금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유고슬라비아 연합 연방 국가에 있는 나라들 크로아티아를 포함해서 이 에트닉 그룹들이 민족 그룹이 한 10개에서 12개 정도 메인을 이루고 6개 공화국에 섞여 있는데 사실 숫자적으로 더 적은 민족 그룹을 보면 훨씬 더 많이 있다고 그러죠. 우리 크로아티아라는 지역이 성경에 두 군데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디모데후서 4장 10절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시아로 갔고 여기 그 달마시아가 현재 그 아드리아틱 해안을 끼고 있는 현재 우리 달마시아 크로아티아의 한 주가 달마시아 주가 있거든요. 거기를 포함한 이 지역까지 바울이 왔다 갔다. 그래서 그 아래 로마서에 보시면은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향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알바니아 선교사님은 일루리곤이 알바니아 지역까지라 그러는데 제가 몇 가지 그 성경 백과사전을 보니까 일루리곤은 달마시아를 포함한 이태리 바로 그 접경 아래 부분까지를 일루리곤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도 나와서 참 반갑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크로아티아에 대한 그 오해가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개요적인 측면에서는 뭐 언어, 문화, 그 다음에 역사, 종교, 경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또 사역적인 면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해, 우리 크로아티아의 선교에 대한 그 오해가 조금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는 거기 기독교 국가 아니냐. 그래서 심지어 한국의 아주 유명한 선교 단체에서도 어떻게 크로아티아는 선교 지역으로 포함을 안 시킨다. 왜 그러냐면은 천주교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서 살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여기가 가장 시급한 선교지임을 이렇게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크로아티아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고 천주교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가 혹시 선교를 하는데 또 지역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좀 주저함이 되는 그런 걸림돌이 되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천주교 국가 종교의 자유는 있지만은 천주교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아주 순수한 천주교 국가는 유럽에서 또 전 세계적으로 몇 개 안 되는 그런 지역인데요. 우리 크로아티아가 그런 지역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복음주의 교회가 생기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선교가 필요한 그런 크로아티아 선교를 좀 방해하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는 거기는 유럽에 관광객도 많이 가는 여행이 중심이 된 유럽의 그래도 발전된 나라 아니냐, 유럽의 기독교 국가 아니냐 이런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크로아티아는 이제 1인당 GDP가 한
14,000불. 이게 2020년도 그 기록인데요. 작년에는 최근에 한 2주 전에 작년에 그 기록이 나왔는데 16,000불 1인당 GDP 이 정도 되고 올해 2022년에는 17,000불 정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좀 비교하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2020년 기록이 월드뱅크 기록을 보니까요. 31,000불이더라고요. 3만 불이 넘었죠. 1인당. 그리고 미국은 1인당 GDP가 62,000불로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에 비해서 볼 때 크로아티아는 현재 이제 개발도상국으로 이제 막 발전하려고 발버둥 치는 아직 이렇게 선진국에 가려면은 조금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그런 지금 시점입니다. 어찌됐건 조금 이따 또 반복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오해들로 인해서 크로아티아 선교에 이렇게 가로막힘이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크로아티아는 언어는 라틴어 근간의 우리 슬라빅 ABCD를 사용하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크로아티아 문화는 나라는 적지만 굉장히 문화가 발전한 왜 그러냐면은 옛날부터 19세기, 20세기에 이르기까지 오스트리아 제국 또 오스트리아 헝가리아 제국 과거에는 그 로마 제국의 후예들이 계속 살아왔던 아주 오래된 발전된 문화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대한민국이 많은 사람들이 농업을 하고 농사 짓고 할 때 우리 크로아티아에 있는 이 사람들은 이미 그때 정말 레이스 달린 드레스 입고 모자 쓰고 이렇게 양산을 쓰고 또 문화생활, 바이올린 콘서트나 이런 데에 참여하고 문화를 굉장히 즐겼던 그런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역사적으로 보시면은 나라는 굉장히 적기 때문에 언어도 다르기 때문에 그냥 유럽인 이렇게 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굉장히 적은 나라이기 때문에 계속 주위에 이렇게 합병이 되거나 흡수가 되고 또 침략을 받아서 많이 서러움을 받고 살았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1945년부터 시작해서 공산주의가 이렇게 지배를 했던 나라이고요. 1991년도에 보시면은 6월 25일 날 독립선언을 유고 연방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런 공산주의 영향을 크게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전통적으로 이미 1000년 이상 우리 크로아티아는 종교적으로 천주교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생각은 재미있는 것은 미국이나 유럽이나 아시아의 기독교 그러면은 그게 전부 다 천주교인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좀 홍보가 많이 필요하고요. 크로아티아 사람으로 태어나면은 이 분들은 신분적으로 나는 자연히 천주교인이다, 크로아시아인이다 하면은 곧 천주교인이다 하는 이런 공식이 아직도 여기에는 충만합니다. 과거에 우리 한국 사람도 그랬죠. 한 500년 전쯤에는 대한민국 그때 당시에 조선에서 태어나면은 당연히 불교 신자, 불교인이 되었던 것처럼 여기는 아직도 크로아티아인으로 태어나면은 천주교인이다. 상당히 그 단일 민족 비율이 높습니다. 90% 가까이 크로아티아 내에는 크로아티아 인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은 조금 인종적인 그런 차별감도 여기에 사시다 보면은 많이 체험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아까 경제적인 그런 소득이나 그 사이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고요. 또 크로아티아는 여행이 굉장히 발전된 나라입니다. 여행을 위해서는 교통 그 터미널과 터미널, 버스나 기차나 이런 인프라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모든 비용을 여행을 유치하기 위한 모든 그런 편의시설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여행에 유익이 되는 것은 크로아티아 사람들이 영어를 굉장히 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가든지 나이 드신 분이나 어린 자녀들이나 모두 다 영어로 소통이 가능한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우리 크로아티아는 작년과 재작년, 지난 2년 사이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저도 여기에 제 평생에 이런 지진은 처음 경험했을 정도로 강도 7.0이 넘는 또 6.0, 5.0이 넘는 그런 큰 지진을 몇 차례 경험을 했는데요. 지금 이제 지진 복구와 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 아직까지도 지진이 일어난 지 2년이 지났지만은 굉장히 스트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 크로아티아를 이해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것은 제가 크로아티아에 온 지 20년이 넘었는데요. 10년에 한 번씩 인구조사가 있는데 작년 11월 말에 저도 인구조사, 크로아티아 온 지 세 번째로 인구조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2주 전에 그 첫 통계가 나왔는데요. 제가 처음에 2000년 1월에 와서 그 다음에 2001년에 인구조사는 440만 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10년 전 2011년에는 410만 명, 그리고 불과 몇 달 전에 있었던 2021년 인구조사에는 인구가 380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20년 사이에 인구의 15%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400만도 채 안 되는, 그래서 이 정부에서 올해 초두에 가장 정부에서 신경 써야 될 일이 인구 감소, 그냥 완만한 감소가 아니라 급격한 감소이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크로아티아는 공산 사회주의 제도였다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물론 민주 자본주의로 넘어왔지만은 아직도 이 사회주의의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로아티아에는 고아원이라는 제도가 없습니다. 인구가 너무 없기 때문에 크로아티아 밖으로 크로아티아인이 입양돼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그 공산주의적인 요소와 사회주의적인 요소가 있어서 우리는 이상적으로 볼 때에는 크로아티아가 굉장히 이상적인 나라입니다. 그러나 한 발 내딛고 들어가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시간 관계상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하고 있는 사역은요. 제일 첫 번째 인터내셔널 교회입니다. 인터내셔널 바이블 펠로우십 해서 다민족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2020년 3월 1일부터 하고 있는데요. 이제 한 달 후면은 저희 다민족 교회가 시작한 지 딱 2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적을 늘 생각하면서 전도에 힘쓰고 있는데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점들도 많이 있습니다. 단민족 교회를 통해서 이 이름으로 하지만은 또 전도하고 방문하면서 말씀 사역도 꾸준히 하고 있고요. 또 양육, 또 출판하는 이러한 일들을 조금씩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선교지에 참 중요한 2017년, 2018년에 단기 선교팀이 왔는데요. 여름 어린이 성경학교와 노방전도, 이 일도 큰 사역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현실화되지는 못했지만은 이미 모든 초안과 준비가 다 끝난 사역이 있는데요. 그것은 갈렙 미션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좀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크로아티아에 대한 좀 소개를 조금 더 이렇게 아이디어를 가지시도록,
여기에 보시면 마르코 폴로 13세기 말에 쓰여진 그 동방견문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르코 폴로가 그 부친과 함께 지금 중국, 몽고 지역까지 방문해서 유럽의 문물을 소개하고 또 중국과 동양의 문물을 나중에 유럽으로 돌아왔을 때 소개해 준 내용인데요. 이 마르코 폴로가 크로아티아 사람입니다. 크로아티아 하면은 1991년 독립을 선포하고 나서 이제 공산주의에서 민주제도로 가자 이렇게 동유럽권이 무너지기 공산주의권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전쟁을 한 5년 정도 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름 모를 아직도 수만 명의 사람들이 실종되어서 20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거의 3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이렇게 찾고 있는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크로아티아 하면 아름다운 그 경관을 가진 나라이고 또 하나는 아주 스포츠가 유명한 그 중에서도 이 축구가 아주 유명한 그런 나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크로아티아는 천주교 국가인데요. 지난 2000년대 초 10년 사이에 로마의 그 바티칸의 교황이 10년 사이에 3번이나 방문할 정도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천주교 국가, 아주 순수한 천주교를 거의 모든 국민이 믿고 따르고 있는 국가가 10개도 안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크로아티아인데 크로아티아를 바티칸에서 굉장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황이 10년 터울에 3번이나 이렇게 조그만 소국을 방문한다는 것은 얼마만큼 바티칸과 이 나라가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2013년 7월 1일에 지금부터 약 9년 전이죠. 유럽연합에 가입이 돼서 정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크로아티아는 이제 크로아티아 독립국가의 역할도 하지만은 유럽연합 27개 나라와 같이 움직여야 되는 그런 운명 공동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23년 1월 1일부터는 현재까지 크로아티아에서 사용하고 있던 그 화폐인 쿠나라는 이런 화폐 대신에 유로, 유럽연합 국가들의 대부분이 사용하고 있는 유로화를 사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반 갈리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많은 서민들이 조금 긴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아직 몇 달 전에 했던 그 디테일한 내용이 안 나와서 2011년 센서스 기록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로마 카톨릭, 아주 순수한 로마 카톨릭이 86.28%고 로마 카톨릭보다 한술 더, 그러니까 아이콘 워십을 하는 그러니까 그림이라든지 어떤 상을 이렇게 성물화해서 섬기는 이 동방정교, 정교회가 4.44%, 또 보스니아인을 중심으로 1.47%의 이슬람교도, 사실 로마 카톨릭과 동방정교회를 합하면은 91%가 육박을 하죠. 그러니까 10명 중에 9명 이상이 다 이 마리아 숭배와 성인 숭배, 또 성물 숭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은 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0.34%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0.34%의 복음주의자는 0.1% 미만입니다. 이 0.34%라는 것은 이 크로아티아 정부에서 인구조사를 할 때 소위 말하는 이단 종교도 다 이 개신교에다가 묶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이거는 우리 현지 목회자들하고
대화할 때 조금 언짢아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 복음주의자 현재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사람들을 하면은 0.1%도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7개 나라를 이 도표에 표시해 둔 거는요. 원래 지난 한 70년 가까이 유고슬라비아 연방이 이 지금 7개 민족 그룹이 합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로아티아 선교를 생각하시면은 이 유고슬라비아 연방, 이 세르비아, 보스니아 또 이 다른 나라들도 거의 언어가 비슷하기 때문에 함께 선교적인 역량을 이렇게 확장시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유고슬라비아 과거에 연방에 속했던 나라들을 같이 이렇게 포함을 해봤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인구가 388만, 이건 불과 2달 전, 2달도 안 되죠. 한 달 전 최근 인구의 개신교 비율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메인 종교인 카톨릭이 86%. 이 유럽의 50개 국가 가운데 카톨릭과 정교회가 91% 가까이 육박하는 나라는 거의 유일합니다. 유일하고요. 여기 개신교 인구를 보시면은 세르비아는 1.4%, 보스니아는 0.07, 그리고 마케도니아 0.2%, 몬테네그로 0.1%, 그리고 슬로베니아가 0.9%, 지금은 거의 이제 1% 가까이 넘었고요. 코소보가 0.1. 그러니까 지금 유고슬라비아 연방에 속한 이 6개, 7개, 여기 이제 코소보까지 포함해서 이 나라가 유럽에서 가장 복음화가 안 된 지역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가장 하나님의 진리의 순수한 복음이 들어가 아직 정착하지 못한 나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로아티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주의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어느 다른 지역에 가서 고아원 사역을 하자, 양로원 사역을 하자, 또 거리의 빈민들 사역을 하자, 또 집시 마을에 가서 사람들을 모아서 사역을 하자. 이게 근본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정부에서 사회주의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정책상 나라가 이 사람들을 이미 다 커버해요. 그런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 홈리스들도 있고 집시들도 있고 고아들도 있지만은 이 제도적으로 국가에서 커버를 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와서 그 사람들을 직접 만나지 못하고 어떤 사역이 있다. 그러면 현지 정부기관에 가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선교팀이 올 경우에는 그 정부기관, 지방 자치 그 단체의 그 시의회의 허가를 받아서 그분들 이름으로 도와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와서 서포트를 하고 지원하고 해도 본인들의 이름으로 본인들의 얼굴로 지원할 수가 없어요. 그러려면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고 절차상의 어려운 점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 지역은 다른 지역과는 달리 단기 선교팀도 사실 사역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 번은 한 여름에 이제 버지니아에서 단기팀이 오셨을 때 한 도시에 가서 이제 퍼포먼스하고 1시간 노방 전도와 이제 율동 찬양하는 거를 신청을 했는데 허가를 안 내주는 거예요. 보통 이제 다른 나라나 지역에 가면은 1시간 정도면 그냥 가서 노방 전도하고 하고 빠질 수 있는데 여기는 그렇게 허가를 받지 않으면은 어느 도시에서는 집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공산주의 사회에서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러죠. 공산주의 시절에 이 사람들은 야외 집회가 그룹으로 야외 집회가 허용이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많이 개방이 됐지만은 아직도 정부 관료들은 그러한 사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천주교라는 순수한 민족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종교나 이런 기관에서 와서 허가 없이 하는 것을 별로
이렇게 쉽게 허가를 내주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 사역을 보시면은 단기팀, 여름 성경학교 팀과 또 노방 전도 할 수 있는 이 사역이 있고요. 또 하나는 비거주 단기 사역, 소위 갈렙 미션이라 해가지고 시니어 사역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2020년, 지금부터 거의 2년 전에 우리 다민족교회 오프닝 할 때 참석해 주신 그런 분들입니다. 아직도 이 중에 반 이상은 여기에 출석하고 계시는데요. 조그만 사무실에서 저희들이 지금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단기 선교팀, 단기 선교는 저희 크로아티아에서 시행하고 있는 게 두 종류가 있는데요. 첫째는 여름에 아까 그 여름 성경학교와 전도 활동을 할 수 있는 이 팀입니다. 그래서 한 몇 개월 정도 준비를 하고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확보하시고 또 율동하고 여러 가지 공작 활동들 또 말씀 사역자들을 준비해서 오시는 그냥 보통 다른 일반 교회에서도 준비하시는 그런 단기 선교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크로아티아 선교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전이라고 하면은 비거주 단기 사역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갈렙 기억나시죠?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헤브론 땅을 가장 요새요, 가장 강한 사람들이 있는 그 지역에 아무도 먼저 자원해서 지원하지 않을 때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을 이렇게 착안해서 갈렙 사실은 이제 시니어 선교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 이러한 아이디어를 하나님이 주셨나 또 하나님께서 또 화성교회와 또 교회들을 붙여주셨나 볼 때 그 이유를 여기에서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계시는 우리 한인교회 또 성도님들을 보시면은 요새는 이제 컴퓨터 계통이나 또 그런 IT 쪽에 일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시간도 자유롭게 활용하시고 은퇴도 빨리 하시는 경우를 제가 이렇게 주변에서 목격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있는 교회에서도 저를 파송하신 교회에서도 시니어 그룹이 점점 더 증가되고 있어요. 그래서 100이라고 봤을 때 시니어 퍼센테이지가 한 35%, 거의 40% 가까이 육박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근데 미국에 오셔서 이렇게 열심히 일들도 하시고 또 공부도 하시고 또 신앙생활 잘 하시고 훈련을 받으신 그런 시니어 은퇴를 꼭 우리 피지컬한 연세에 65세 이상, 70세 이상 이런 차원에서의 은퇴가 아니라 이렇게 은퇴를 일찍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은퇴를 하시더라도 굉장히 체력적으로나 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너무나 아직도 리더가 되셔서 사역하실 수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신데 지역교회에서는 30대, 40대, 50대 분들이 이제 또 일을 또 사역들을 교회 안에서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제 선배 성도님들이 많이 은퇴하시고 계시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이분들이 한참 일하실 또 주의 일을 하실 수 있는 연세에 주일학
교회에서 구역 담당이나 또 소그룹 리더나 또 목자, 요새는 이제 목장을 인도하시는 이런 사역자들, 또 제자 훈련, 제자 양육, 또 사역 훈련, 이미 선교지에서 정말 보통 웬만한 그런 어떤 목회자들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과 이렇게 경륜을 갖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은 분들이 교회에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연세 때문에 뒤에 물러나셔서 다른 이제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분들이 우리 크로아티아 선교지에 절대적으로 많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갈렙 미션이라는 것을 이렇게 진행하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갈렙 미션이 왜 우리 크로아티아에 필요한지 몇 가지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갈렙 미션이 왜 필요한가? 그리고 갈렙 미션이 왜 독특할까? 우리 크로아티아에는. 그리고 갈렙 미션 팀이 크로아티아에 올 경우에 이미 갈 지역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갈렙 미션을 참석하기 위해서는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하셔야 되는데요. 갈렙 미션이 왜 크로아티아 현지에 필요하냐 하면은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0.1% 미만의 우리 개신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크로아티아에는 아직도 여러 도시나 좀 조그만 도시나 그런 마을들에 아직도 교회가 없는 곳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2만 명, 한 5만 명 되는 그런 인구를 가진 도시에도 교회가 있지만은 너무 약하고 또 한 가정, 두 가정 정도가 있지 아직 교회를 하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 갈렙 미션 팀이 필요하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목회자 이상의 훌륭한 영성과 또 체력과 또 여러 가지 뒷받침이 되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다음 세대와 성도들에게 또 현지인들에게 많은 격려를 해줄 수 있기에 너무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현지 교회와 동포 교회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갈렙 미션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갈렙 미션이 독특한 이유는 우리 여름 단기 선교는 1주 내지 2주 사이에 그냥 마치고 가는 것이지만은 우리 갈렙 미션은 약 3개월가량 우리 건강하신 이 시니어 분들이 굳이 연세적으로 시니어가 아니더라도 한 12주 정도를 이렇게 시간을 내실 수 있는 분들, 아니면 컴퓨터로 재택근무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얼마든지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크로아티아는 유럽이고 도시화가 완전히 돼 있기 때문에 오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건강적인 면에서 시니어 분들이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교통 관계도 굉장히 잘 하이웨이나 또 터미널과 터미널 티켓팅을 하고 여행을 중점적으로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또 영어도 잘하고 그래서 여행하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현지 언어를 모르시더라도 영어를 사용하시고 또 이해하실 수 있으면은 큰 부담되지 않은 그러한 모임에 어떤 큰 사역을 앞장서서 해 나가시는 것보다는 참여해 주시는 형태로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갈렙 미션이 독특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선정된 4군데에서 5개 지역이 있기 때문에 한 팀이 4명이 4분이 한 조가 되어서 그래서 외롭지 않고 또 홀로 이렇게 소외되어 있지 않도록 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갈렙 미션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이 갈렙 미션의 3개월을 이곳에 헌신을 하시게 되고 또 건강 관리나 또 여러 가지 가정 문제나 또 자녀들이나 또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미국 내에 있기 때문에
여행이 굉장히 자유로우시고 또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에 오고 가시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갈렙 미션에 이렇게 좀 지원자들이 주위에 많이 계시면은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올해 봄과 가을에 계획되었던 갈렙 미션을 작년에 이렇게 많이 소개를 하고 또 부탁을 드렸는데 아마 교회적인 입장에서는 또 교회 이름으로 나가게 되면은 또 코로나 때문에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청을 하는데 좀 많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코로나가 조금 잘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으면은 언제라도 시작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적으로 너무나 연약하고 빈약한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선교에 임할 수가 있겠지만은 물질적인 어떤 지원보다는 바로 내가 교회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현지에 조금 머물러 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오셔서 만약에 하시게 되는 그런 사역이라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일날 현지 예배에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주시는 거죠. 두 번째는 주중에 웬만한 크로아티아 지역 교회에는 주중에 한 번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때도 1시간 그냥 그 자리에서 이렇게 앉아 있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 세 번째 과제는 일주일에 한 번 시니어 갈렙 미션 팀이 계시는 그 묵으시는 곳에서 한번 티타임을 오픈해 주시는 겁니다. 이웃에 계시는 또 길 가다가 만나신 분 한 명이나 두 분을 자기 집에서 티타임을 제공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냥 현지에서 상황을 보시고 기도의 제목들을 발견하고 같이 기도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시간이 되실 때 교통 네트워크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또 다른 팀이 계신 곳이나 또 여러 군데를 자연을 또 즐기실 수도 있고 또 그곳을 다른 지역 교회를 방문하실 수도 있는 그런 자유로움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이나 또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닥치면은 언제라도 또 미국에 출입할 수 있는 노선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중남미 가는 그 비행기 여행보다는 훨씬 가깝게 느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지난 2017년도에 단기 선교팀이 왔었는데요. 지역 교회에 이렇게 컨택을 해서 여러 가지 인형극도 하고 주일학교 또 노방전도 또 집시마을 이렇게 방문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2018년도에도 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해를 거듭하니까 참 너무너무 유익하더라고요. 그리고 현지에 있는 선교사가 정말 1년, 2년 걸려서 못하는 거를 그 며칠 사이에 와서 해주고 가니까 얼마나 큰 영적인 유익이 되고 현지 교회에 도움이 되는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참 감사한데요. 빨리 여러분 단기 선교가 재개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이제 방문하면서 이것도 여름 단기 팀이 오셔서 사역하던 그런 현장입니다. 한의사, 안과의사, 치과의사, 또 우리 간호사 되시는 의료팀이 오신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순회 방문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조그만 집은 이제 조그만 예배당을 거기에 지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한 마을의 지역에 가서 교회가 없는데 요 가운데 보시면은 한국에서 딱 한 1,000만 원 정도 비용으로 예배당을 세울 수 있는 곳에 지어 주십시오. 결국은 이제 2배가 들었지만은 그런 분들이 또 헌신해 주셔서 교회가 없는 곳에 작은 예배당이 들어섰습니다. 여기는 보통 크로아티아의 교회가 이렇게 소규모입니다. 여기는 한 지역에 가서 말씀을 진행하고 현지 목사님과 또 촬영을 한 내용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은 여기는 천주교회입니다. 천주교회 천주교 성도들 중에 방언을 받은 복음주의 신자들이 있어요. 간혹 가다가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의 요청으로 가서 말씀을 증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찬양을 하면서 막 방언이 진짜 터지더라고요. 그리고 얼마나 순수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경청하는지 이분들이 저한테 설교를 요청할 때 딱 한 가지 조건을 걸더라고요. 미스터 박, 당신이 와서 우리한테 설교해 줄 때 성경을 풀어서 설교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천주교의 의식이나 예식 이게 아니고 또 렉셔너리를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을 펴서 설교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로 보면은 마치 시나고그에서 복음을 이렇게 전해달라고 요청하는 분들 같은 느낌을 받았죠. 천주교회입니다. 양육을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현지교회 사진입니다. 이 아래는 제가 출판을 조금 소책자들을 간행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노방 전도하고 방문해서 전도한 사람들에게 또 지역교회에 이러한 성경 공부 교재나 전도지나 또 교회 개척 그러한 내용들을 여기 보시면은 그 메릴랜드 빌립보 교회의 송영선 목사님께서 만드신 머슴교회 이 책과 소책자, 양육훈련 교재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번역을 크로아티아 말로 해서 지금 잘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국의 최종상 선교사님이 만드신 이 전도지 제가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크로아티아 말로 번역해서 또 전도하는 데 사용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기는 이제 총회장, 또 부총회장 되시는 현지 목사님들인데요. 지금은 이제 저랑 이미 20년 전에 같이 사역을 시작했던 그런 분들입니다. 지금은 다 나이가 들어서 아주 좋은 친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만 하고 기도 제목을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기도 제목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크로아티아 사역과 또 몇 가지 제목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인터내셔널 바이블 펠로우십 다민족 교회 지금 한 12명 정도 모임을 갖고 있는데 이 중에 반이 외국인들입니다. 12명 가운데 한 12명 중에 6개 나라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다 영어를 사용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두 돌이 다가오는데 우리 다민족 교회에 정말 5대양 6대주에서 크로아티아에서 오신 분들이 크로아티아에 와서 살고 계신 분들, 국제 결혼하신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또 잠깐 지나가시는 여행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와서 정말 만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단기팀과 또 비거주 단기사역 갈렙 미션이 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역자가 절실합니다. 이것은 저희 다민족 교회 계속 전도 사역하고 또 주일학교 사역자가 필요한데 이분들을 하나님께서 좀 보내주시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아래 말씀 사역은 자그렙, 리에카, 브린예, 비엘로발, 사모볼, 부코발 이런 지역들에 이제 교회가 개척돼야 돼. 갈렙 미션 팀이 구성이 되면은 가시게 될 그런 지역들입니다. 이런 갈렙 미션이 점점 확장돼서 이런 곳에 교회가 생겨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전도가 끊임없이 여러 종류의 하여튼 영혼 구령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이 다 동원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양육과 훈련이 계속해서 진행되게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크로아티아를 통하여서
이쪽 남쪽 유럽에서부터 유럽 본토로 연결되어지는 정말 이 유럽의 관문인 어떻게 보면은 크로아티아가 되어서 복음 전도가 잘 일어날 수 있도록 한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크로아티아 선교 나눔을 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해 주시어서 적은 나라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아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또 뿌려진 씨앗들이 잘 열매를 맺어서 교회가 태어나며 또 주를 믿는 많은 자들이 열매를 맺어서 정말 이곳에 복음의 계절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국가적으로 정말 천주교의 그 신학과 사상 위에서 이분들이 또 정말 천주교 국가로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가려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여름 단기 선교와 또 갈렙 미션을 통하여서 이곳에 참 복음주의 교회가 개척되고 또 연약한 지역 교회들이 또 힘을 얻을 수 있고 격려를 얻을 수 있는 이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갈렙 미션이 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유럽이 하나님의 복음이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쇠퇴하여져 가고 있는데 다시금 이 유럽에 하나님의 복음이 이 작은 불꽃 되어서 우리 이곳에 선교의 마음을 주시는 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 다시 회복돼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